오늘은 4월 23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확히 18년 전 20세기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낸 한 정치인이 세상을 떠난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러시아 연방의 초대 대통령 보리스 니콜라예비치 일친입니다. 소련의 붕괴, 러시아의 탄생, 그리고 혼돈과 실험의 1990년대를 온몸으로 통과한 인물. 그의 삶은 단순한 한 정치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1931년 2월 1일 러시아의 작은 시골 마을 부트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보리스 일친.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스탈린 시대의 정치적 탄압을 받아 수용소에 끌려간 경험이 있었고 가정은 가난 속에서 유지됐습니다. 그 시절 소련이라는 나라는 당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엄격한 체제였어요. 개인의 생각은 허용되지 않았고 당의 지시가 곧 법이었습니다. 옐친은 바로 그 체제 안에서 자랐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체제를 가장 강하게 흔든 인물이 됩니다. 대학에서 건설공학을 전공하고 기술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는 이후 공산당에 입당하면서 정치의 세계로 발을 들입니다. 능력과 추진력을 인정받아 우랄 지역의 공산당 서기를 거치며 착실하게 계단을 오르던 그가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1985년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개혁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던 시절이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 즉 개혁 재건과 글라스노스트, 즉 개방 투명성이라는 두 개의 기치를 내걸고 소련을 바꾸려 했어요. 옐친은 이 흐름 속에서 더 나아가 공산당 내부의 특권과 부패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간부들이 누리는 호화로운 생활과 부패를 정면으로 지적했어요. 대중에게는 열렬한 환호를 받았지만 당 지도부에게는 눈엣 가시가 됐습니다. 결국 1987년 그는 당 내부에서 축출되고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좌절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체제 안에 있을 때는 한계가 있었지만 체제 밖으로 밀려난 뒤 그는 더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1989년 소련 최초의 자유선거에서 모스크바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됐고 1991년에는 러시아 공화국 최초의 민선 대통령에 당당히 선출됩니다. 당이 밀어낸 사람을 국민이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1991년 8월 역사에 영원히 남을 사건이 터집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에 반발한 소련 공산당 강경 보수파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고르바초프를 연금시키고 권력을 탈취하려 했죠.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던 그 순간 옐친이 나타납니다. 그는 모스크바 의회 건물, 러시아 사람들이 백악관이라 부르던 곳 앞에 출동한 탱크 위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탱크 위에서 마이크를 들고 시민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것은 불법 쿠데타다. 시민들이여 저항하라. 총을 들고 쿠데타를 일으킨 군대 앞에서 맨몸으로 탱크 위에 선 그 장면은 전 세계로 중계됐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20세기 정치사의 가장 상징적인 이미지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쿠데타는 사흘 만에 실패로 끝났고 그해 12월 소련은 공식 해체됩니다. 74년간 이어진 소비에트 연방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예요. 소련의 자리에 새로운 나라 러시아 연방이 들어섰고 옐친이 그 첫 번째 대통령이 됩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계획경제 70년의 잔해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택한 방법은 충격요법이라 불린 급진적 시장경제 전환이었어요. 국영 기업들을 민영화하고 가격 통제를 풀고 시장경제 체제를 빠르게 도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방향이었지만 현실은 잔혹했어요. 경제는 혼돈에 빠졌고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덮쳤으며 수십 년간 국가가 책임지던 삶의 기반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영자산을 헐값에 사들인 소수의 기업인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했는데 이들이 바로 올리가르이라 불리는 신흥 재벌입니다. 평범한 러시아 시민들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동안 소수는 졸지에 억만장자가 됐어요. 자유가 왔지만 그 자유의 과실은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1993년에는 또 다른 위기가 터집니다. 의회와 심각한 갈등을 빚던 옐친이 결국 군을 동원해 의회 건물을 탱크로 포격하는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졌어요. 민주주의를 도입한 지도자가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회를 무력으로 진압한 겁니다.
그래서 옐친을 평가할 때 늘 따라다니는 이 모순이 있어요. 공산 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가져온 사람인 동시에 필요할 때는 민주주의 원칙을 스스로 짓밟기도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체첸 전쟁도 빠뜨릴 수 없어요. 1994년 시작된 체첸 분리독립 전쟁은 엄청난 인명피해를 남겼고 옐친의 임기 내내 러시아를 소모시킨 전쟁이었습니다. 개인으로서의 옐친도 참 입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술을 무척 좋아해서 공식 행사에서 취한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독일 국빈 방문 중에 독일군 군악대의 지휘봉을 빼앗아 직접 지휘하려 했다는 일화, 미국 클린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속옷바람으로 택시를 잡으러 나갔다는 이야기도 전설처럼 남아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즉흥적이고 어딘가 모르게 인간적으로 허술한 구석이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구보다 대담하게 행동했어요. 탱크 위에 올라간 사람이 속옷바람으로 택시를 잡으러 나간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옐친이라는 인간의 정수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1999년 12월 31일 새천년이 시작되려는 그 밤에 그는 갑작스럽게 대통령직을 내려놓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와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며 사임했어요. 러시아 역사에서 권력자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며 국민에게 사과한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후계자로 지목한 사람이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이었어요. 당시 무명에 가까웠던 KGB 출신 관료를 정격. 발탁한 이 결정이 이후 러시아 역사를 어디로 이끌었는지는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옐친이 열어젖힌 자유의 공간은 아이러니하게도 푸틴의 시대에 다시 강하게 통제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역사의 아이러니가 이보다 더 극적일 수는 없겠다 싶습니다. 2007년 4월 23일 옐친은 신부전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6세. 그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엇갈립니다. 공산 독재를 무너뜨리고 자유를 가져온 개혁가라는 시선이 있는가 하면 경제 혼란을 방치하고 올리가르이가 나라를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둔 무능한 지도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쩌면 둘 다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과거를 무너뜨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미래를 완전히 안정시키지는 못한 개혁가. 무너지는 시대 위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 했던 불완전하지만 강렬했던 인간. 오늘 4월 23일 보리스 옐친을 기억해주세요.